안녕, 아들, 딸 여러분. 오늘이 벌써 5강이네요. 오늘은 아파트나 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란 아파트나 주택이나 이런 것을 집 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은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은 빌려서 사용 수익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다 그러면 아파트나 주택을 사겠죠. 매매를 해서 뭐 한 10억짜리 삽니다. 근데 이제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뭐 한 5억이나 7억이나 뭐 전세 계약을 맺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그 효과가 있냐면은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타인 자본을 활용한다고 해가지고 전세가 비율이 높은 경우 매매가하고의 차익이 별로 없는 경우 어떤 그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매수하기도 합니다. 소위 갭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반대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거예요. 어떻든 간에 임대차 관계, 임대차 관계는 집 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그 목적물을 빌려서 사용 수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도 결국은 계약인데 말로만 해서 되겠어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매매에서 매매 계약 체결할 때도 봤죠.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문서를 작성해야 돼요.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매매 계약서 작성하듯이 아파트나 주택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또 뭘까요? 역시 집주인 본인 확인해야 됩니다. 즉 본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잘 맺어야지 임대차 계약 끝나서 나갈 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인 확인은 역시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자로 나와 있는 사람 주민등록번호 확인하고 그 사람이 주민등록증 가져나와서 신분증으로 비교 대조 얼굴까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을 잘 해야 되고요. 뭐 하나 그 본인 확인을 잘못해서 본인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아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문에 났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집을 주인이 이 전세 계약을 또는 월세 계약을 놓으려고 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부동산한테 맡겼어요. 중개인한테 맡겼더니 중개인이 어떻게 중개를 했냐면은 임차인한테는 전세 보증금 계약을 맺고 한 2억 정도 받고 집주인 임대인한테는 월세 계약으로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해서 두 가지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임대인한테는 월세금 매달 100만 원씩 주면서 몇 달 주다가 그 거액 목돈을 가지고서 잠적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매매든 임대차든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의 그 본인 확인해 가면서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크게 부동산의 표시, 계약 내용,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에 관한 부분, 작성 일자, 임대인, 임차인 쌍방의 서명 날인, 막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는 역시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동, 몇 호,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특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계약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전세 보증금 얼마를 할 것이냐, 또는 월세로 뭐 할 것이냐, 이런 보증금 내용.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 최소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종료에 관한 부분은 결국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받고 나갑니다. 나갈 때 목적물을 잘 사용한 그 결과로 잘 돌려줘야 돼요. 어디 손상이나 뭐든 파손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관련해서 무기적 갱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기적 갱신. 보통 계약 기간 2년이 끝나면은 아무 말 없이 잊어버리고 그냥 재계약을 안 할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 만기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하겠다 말아야 되겠다 거절의 어떤 의사표시를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계약이 종료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임대인이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적어도 한 달 전에 임차인한테 이렇게 갱신 거절의 의사를 알려줘야지 들어갈 수 있고, 임차인도 나가려면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임대인한테 나가겠다는 통보를 해줘야지만 묵시적 갱신이 안 됩니다. 묵시적 갱신 때문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해제 부분이 또 있어요. 계약 해제는 중도금이 지급되고 나서는 계약 이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특약사항이 있고, 중개 수수료 부분은 네이버에 치면은 얼마 딱 나오니까 뭐 많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몇 월 며칠 작성했다 이런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 임차인 서명 날인하면 계약서는 중요한 부분은 다 완성된 겁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임차인 보호의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즉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에 함부로 쫓겨나지 않는 그런 보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1981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 생겨서 그때부터 임차인의 대항력과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준다는 크게 보호조항이 두 개 생겼습니다. 즉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집주인이 변경되거나 팔려서 변경되거나 또는 경매 붙여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 보고 나가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얘기는 임대차 계약서에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놓게 되면 확정일자가 기준이 돼서 근저당권 설정 일자가 그 근저당권이 그 뒤에 설정돼 있다든지 또는 가압류 가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매 과정에서 배당금을 다른 어떤 후순위 자본